예, 인천 남동을의 이현기 의원입니다. 법화하고 업무 추진은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좀 이따 얘기하고, 이진숙 후보 이 책 기억하십니까? 이 책? 합니다. 이 책 91년에 걸프전 다녀와서 이진숙 후보가 쓴 책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약소국에 대한 생각, 전쟁 피해들 아이들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여기 경찰 기자 때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33년 만에 책장에서 다시 꺼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책을 보고 한때 이진숙 기자를 내 기자의 모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이제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진숙 후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과 지금의 30년 후에 이진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상도 못할 다른 사람으로 와 있어요. 기자에 대한 정의감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걸프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애를 보이던 분이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노란 리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진숙 후보의 평생 살아온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PPT는 이진숙 후보 이거 뭔지 아세요?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74년 12월 26일자 신문인데 하단에 보면 광고가 없어요. 박정희 정권에서 동아일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에 끌어다가 압박을 하고 광고주들이 결국은 포기해서 백지 광고가 나간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 언론인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에요. 박정희 정권의 포갑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들고 일어난 5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진숙 후보가 5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진숙 후보가 저기 보세요.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거예요. 다음 보시죠. 지금 MBC의 정부 광고가 작년에 54%나 줄었어요. 그리고 문광고 광고는 0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줄은 데도 있지만 늘은 데도 있고 유독 MBC만, 그리고 정권에서 콕 집어서 괴롭히고 있는 MBC만 정부 광고가 저렇게 줄었어요. 저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일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아일보 광고 지면을 조각 광고로 메워준 거예요. 수만 건의 광고가 들어와서 동아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독재 정권의 포각에 맞서서 국민들이 동아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광고를 했어요. 50년 전에. 근데 이진숙 후보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언론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광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PPT 보시죠. MBC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신뢰도나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음 보시죠. 이진숙 후보는 최근에 방송법 1조를 얘기했어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 그리고 방송의 설치법,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인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저렇게 말씀하고 저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50년 전에 독재 정권이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더 이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주신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일단은 먼저 그 광고 탄압과 관련해서 그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것은 제가 자연인일 때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답변 그만하세요. 여기 그 서면 답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공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제 시간 가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아까 법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기시죠. 큰 틀만 좀 얘기할게요. 이진숙 후보는 MBC 본부장 하실 때 호텔 결제만 5천만 원을 했어요. 주로 5성급 특급 호텔에서. 법적이나 규정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공영방송 임원인데.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아까 아니라 그랬는데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정현 의원께서. 법인카드를 불가능한 곳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래도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쓴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서강대 대학원을 2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카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제가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때 보충 질의하실 때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늘 보면서 위원회 질의가 끝난 상황에서 그 내정자들이 답변을 길게 하면 위원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한 다음에 번도, 답변 한 번도 기회를 기회를 안 주셨는데.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기회 많이 주실 겁니다.